자, 계속해서 백트래킹, sum of subset, 부분 집합의 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분 집합의 한 문제는 아까 설명했듯이 어떤 양의 정수가 이제 n개가 wi로 주어지면 이 양의 정수 w 합해서 w가 되는 부분 집합을 구하라는 거예요. 합했는데 w가 되는 그런 모든 서브셋을 다 구하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제 n이 5고 w가 21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니까 이제 5개의 정수가 주어지는 거죠. w1, w2, w5까지. 자, 그러면 이제 합이 21이 되는 부분 집합이 뭐냐 생각해보면 이제 5, 6, 10, w1, 2, 3는 5 더하기 6 더하기 10에서 21이 되죠. 그 다음에 5 더하기 10, w1, w5도 더해서 21이 되죠. 그 다음에 w3, 4, 10과 16도 3, 4, 10과 11도 더하면은 21이 되죠. 그래서 이 문제 예제에서 보다시피 이미 3개의 솔루션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이 주어진 n개의 정수의 멱집합, 그러니까 파워셋을 다 찾아야 되죠, 그죠? 그러면 이 파워셋의 개수는 2의 n승계니까 당연히 익스포넨셜한 상태공간 트리를 갖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백트래킹을 하려면 제일 먼저 상태공간 트리를 만들고 이 상태공간 트리를 DFS를 하는데 이 DFS를 할 때 우리가 프라미싱 펑션을 만들어서 프루닝을 해버리자 라는 게 백트래킹 전략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러면은 이제 상태공간 트리를 어떻게 만드느냐, 이거는 이제 저번에 멱집합 설명할 때 한번 얘기했는데 똑같아요. 만약에 처음에 이제 스타팅 노드에서는 또 공집합으로 출발하면 되겠죠. 이때 얘는 바이너리 트리가 돼요. 첫 번째 W1을 포함시키거나 포함시키지 않거나. 그래서 어떤 그 루트 노드에 시작해서 wi를 포함시키거나 포함시키지 않거나. 그 다음에 두 번째에서는 두 번째 노드 wi를 포함시키거나 포함시키지 않거나, 인클루드 하거나 익스클루드 하거나. 그래서 이제 S에서 시작해서 W1을 포함시키고 넘어가고, 그 다음에 W2를 포함시키고 넘어가고, W3를 포함시키고 넘어가면 리프 노드에서는 W1, W2, W3가 되겠죠, 그죠? 캔디데이트 솔루션이. 얘의 썸이 얼마냐? 이 썸이 W하고 같으면 얘가 솔루션이 되는 거고, W하고 같지 않으면 이제 버리는 거죠, 그죠? 얘는 이제 포함 안 시키고, 포함 안 시켰으니까 얘는 W2가 되겠죠. 그러면 얘가 합이 얼마냐? 포함 안 시키고, 포함 안 시키고, 포함 시키면 얘는 W1, W3가 되겠죠. 그러면 얘의 합이 얼마냐? 그것만 확인하면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만약에 n equal 3이면 w가 6이고 wi가 2, 4, 5일 때, 처음에 이제 그 제로 노드에서 wi가 2니까 2를 포함시켰어요,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4를 포함시켰어요. 그 다음에 5를 포함시켰어요. 지금 DFS 하고 있죠? 그래서 11이 지금 합이 11이 됐어요. 안 되죠? 이게 이제 2 더하기 4니까 얘는 6이 됐는데 얘는 W6이니까 안 되죠, 그죠? 얘도 넘어왔는데 이제 포함 안 시키고 넘어오니까 얘가 W가 6이 되죠. W1과 W2가 이제 솔루션이 됩니다, 그죠? W1과 W2, 즉 2와 4가 답이다. 맞네요. 그 다음에 이제 얘가 이제 더빙 확인했는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모두 다 찾아야 되니까 또 백트래킹 해서 또 이제 이쪽으로 와서 이쪽으로 와가지고, 그죠? 그럼 얘는 W1, W3가 되죠, 그죠? 얘는 근데 7이니까 안 되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면 2죠, 그죠? 그러면 안 되죠. 그리고 이렇게 하면 9니까 안 되죠. 4니까 안 되고, 5니까 안 되고, 0이니까 안 되고. 하나밖에 없네. 자, 전체 탐색을 했는데 하나밖에 없어요, 그죠?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프루닝 스트래티지, 그 가지치기 전략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2가 됐고, 6이 됐고, 이제 11이 됐고, 그 다음에 2가 됐고, 2가 됐고, 7이 됐고, 0이 됐고, 4가 됐고, 9가 됐고, 여기서는 없네. 프루닝 스트래티지를 먼저 하고 해야 되나 보다. 자, 봅시다. 가지치기 전략을 어떻게 생각하면 될까요? 우리가 이제 지금, 이제 이 상태 공간 트리 SST에서 프라미싱 한지 안 한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거는 WI 플러스 1이 이미 I 번째 레벨에서 W를 넘었으면 지금까지의 합 시그마 WI I는 0에서 I까지 K는 0에서 I까지의 시그마 WK가 이미 이러면은 이제 프라미싱 하고, 이미 얘가 합이 넘어섰다 그러면 그 밑에는 가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만약에 전부 양의 정수라면 가볼 필요가 없죠. 음의 정수라면 또 얘기가 달라지고. 근데 그거는 이제 정렬하면 되겠죠. 정렬 먼저 소팅을 딱 해놓으면은 계속 늘어나도록 만들어 놓으면 더 이상 이제 넘어섰을 때는 가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웨이트를 우리가 sum of weight하고 비교를 해서 이 I 번째 레벨까지의 sum에 대해서 만약에 이거를 W가 넘어서면, W보다 더 커지면 이거를 non-promising 하다고 판단하자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수식을 세울 수 있겠죠, 그죠? weight, 지금 현재 노드의 weight, 그 다음에 그 이전 노드, 이 weight가 이전 노드까지의 합, WI까지의 시그마였다면, 여기다가 이제 그 I 플러스 1, 그 다음 노드의 웨이트를 더해가지고 얘가 W보다 크다면 non-promising 하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프루닝을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제 더 넘어가면은 더 이상 가지 말자. 이게 이제 가장 간단한 전략이고, 저번에도 그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이 프루닝을 우리가 더 많이 해줄수록 방문 노드 수는 어떻게 되겠어요? 줄어들겠죠. 그래서 sum of subsets 문제에서 이제 또 하나의 프루닝 스트래티지를 하나 더 고민해 봅시다. 만약에 어떤 이제 remaining 아이템을 adding 했을 때 W에 도달할 가능성이 없다면 그것도 이제 더욱 가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sum of subsets니까 sum of subsets인데, 내가 이제 어떤 스타팅 노드에서 이렇게 왔을 때, 이제 여기까지 왔을 때 얘가 이제 웨이트고, 얘가 WI 플러스 1인데, 이 밑에 서브트리가 이제 쭉 있는데, 얘를 다 더해도, 요 값하고 다 더해도 W가 안 된다면, 요 밑에 있는 놈들의 웨이트를 내가 안다면, 다 더해가지고 얘보다 작으면 이제 더 가볼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것도 체크하자는 거죠. 그래서 절대로 W가 될 가능성이 없는 것도 우리가 체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처음에 토탈 값을 계산해 가지고 이 토탈 값에서 웨이트를 지금까지 더했는 이 웨이트를 빼주면 이게 이제 앞으로 기대치겠죠, 그죠? 그러면 이 기대치가 W보다 작으면 non-promising 한 거죠. 그래서 웨이트 플러스 토탈 값을 했는 것이 우리가 W보다 작다. 이 토탈이 이제 항상 남아있는 것들이 토탈이 그죠. 남은 것들이 토탈. 남은 것들이 토탈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처음에 전체 토탈을 한번 계산하면 되겠죠, 그죠? 이거는 그 ON 시간 만에 계산 가능하죠. 한번 다 더하면 되니까. 이 합, 그 토탈에서 이제 노드 방문할 때마다
그 값을 빼주면 되죠. 그죠? 방문한 노드들. 그래서 이 total remaining weight를 계산하는 요거하고, 그 다음에 앞에서 했던 요거하고, 요 두 개가 이제 프라미싱 펑크션의 조건이 되는 거고, 프루닝 전략이 되는 겁니다. 그죠? 가지치기 전략이. 자, 그러면은 이제 n equal 4고, w가 13이고, wi가 3, 4, 5, 6일 때, 이 오름차순 정렬됐죠. 그래야지 자꾸 증가하도록 할 수 있으니까. 자, 처음에 토탈은 얼마입니까? 처음에 토탈은 얘가 3, 4, 5, 6이니까 다 더하면 6, 18이 되겠네요. 그죠? 토탈 이퀄 18. 그래서 이제 empty에서 3을 더하고 4를 더하고 5를 더했어요. 그죠? 얘가 근데 12가 됐어요. w가 13인데 얘가 지금 12가 됐고 토탈하고 계산해보면 이제 이 밑으로는 갈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익시드 하니까, 넘어가니까. 그 다음에 이제 7이 됐고 13이 돼가지고 얘는 W1, W2, W4는 이제 솔루션이다. 1, 2, 4. 3 더하기 4 더하기 6 하면 얼마입니까? 13 맞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얘는 7이고 3, 3이고 8이고 여기서 이제 프루닝이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8 이렇게 됐을 때 이 토탈 값이 이 조건에서 익시드 되거나 아니면 이제 미달되니까 더 가볼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 조건에 만족하면 이제 더 이상 가보지 않고 얘가 아마 남은 토탈이 더 작은 경우일 거예요. 그리고 하나씩 따라가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경우에 걸려가지고 난프라미싱이 됐는지도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그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노드가 15개의 전체 노드는 몇 개입니까? 이제 바이너리 트리니까 2의 4승계, 즉 2는 4, 4, 4, 16 16개의 노드 중에서 이 4승계가 아니고 이게 N 맞나요? 이 4승계? 맞는 것 같은데 15개의 노드가 SSD에서 프루닝 됐고 이 4승이 아니고 이 31개의 노드가 있다고 하는 거 보니까 이 5승계였네요. 그죠? 왜 이 5승계가 되지? n equal 4인데 처음에 1, 2, 3, 4인데 이걸 다 더해야 되죠. 그죠? 2의 1승, 2의 2승, 2의 3승, 2의 4승을 다 더해야 되니까 2의 n승 마이너스 1이 돼가지고 2의 5승, n 플러스 1승 마이너스 1이 돼가지고 2의 5승 마이너스 1이니까 31이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노드의 개수는 이 바이너리 트리의 노드 개수가 전체 31개가 돼요. 2의 5승 마이너스 1 해서. 그런데 여기 보면 1개, 2개, 3개, 4개, 5, 6, 7, 8, 9, 10, 11, 12, 13, 14, 15개의 노드만 우리가 방문을 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정확하게 우리가 몇 개의 노드를 방문하는지를 이론적으로 분석하기는 어렵지만 실제 2의 n승 마이너스 1이라는 타임 컴플렉시티가 있다 하더라도, 즉 비고 오브 2의 n승계라 하더라도 실제로 이게 적용되는 거는 훨씬 2의 n승보다는 훨씬 더 작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구현은 어떻게 하느냐? 구현도 이제 아까하고 그 구조는 똑같습니다. sum of subset라는 함수에 이제 i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얘는 파라미터로 2개 더 받아야 돼요. weight하고 total을 받아야 돼요. 이 total은 현재 남은 것의 토탈 값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weight는 현재 웨이트고, 현재까지 더해온 값, 그러니까 배낭에 담은 값의 토탈이라고, 웨이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웨이트 토탈 가지고, i하고 웨이트 토탈 가지고 얘가 프라미싱 한지를 체크한 다음에, 만약에 이 웨이트가 w면, 이번에는 조건이 이제 이 노드의 뎁스 가지고 리프 노드 가면 무조건 캔디데이트 솔루션이 아니라 이 웨이트 지금까지 합이 w가 되면 이게 이제 솔루션이 된 거죠. 그죠? 그러면은 이제 include라는 배열에 이건 전역 변수로 써놔야겠죠. 1에서 1까지. 아마 이게 C++에서는 include라고 하면 안 될 겁니다. 키워드로 샵 include니까 괜찮나? 어쨌든
다른 걸로 써주는 게 더 좋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요 include에 포함되어 있는 요 값이 서브셋의 합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요 테크닉도 잘 봐주세요. include i 플러스 1에다가 true를 넣고, 그 다음에 sum of subset 해서 i 플러스 1 weight wi 플러스 1 total 마이너스 wi 플러스 1을 호출하고, 그 다음에 include i 플러스 1에서 false를 넣고 재기 호출을 하고. 이게 뭡니까? 어떤 노드에서 이게 i 번째 노드라면 wi를 포함시켜 가지고 left subtray로 가고, 포함시키지 않고 right subtray로 가니까 이 include i에는 true와 false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집합 s가 w1, w2, w3, w4 이렇게 되어 있으면, 만약에 이 include 값이 ttft라면 이제 t니까 w1, w2, w4가 포함된 이 부분 집합이 s'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파라미터 넘겨줄 때는 sum of subset에서 i 플러스 1, 그러니까 이제 그 트리에서 i가 이제 이 트리의 뎁스가 되니까, 그러니까 포함시키냐 포함시키지 않느냐로 넘어갔으니까 첫 번째 w1을 체크 다 했다. 그죠? 그럼 w2를 체크할 때 i 플러스 1을 해줘야 되겠죠. 그죠? i 플러스 1. 자, 그 다음에 w1에서 이제 포함을 시키고, wi를 포함을 시키고 다음 노드로 넘어갔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weight에다가 weight i 플러스 1, 요 weight 값을 추가를 해줘야 되겠죠. 현재 포함시켰으니까. 그죠? 그리고 토탈에서는 얘를 빼줘야 되겠죠. 그죠? 근데 이 wi를 포함 안 시키고 그냥 그 right subtray로 넘어가면 포함을 안 시켰으니까 weight가 늘어나지가 않았죠. 그죠? 근데 토탈에서는 얘를 빼줘야 됩니다. 왜? 앞으로 얘 wi 플러스 1은 이제 더 이상 고려 안 하잖아요. 더 이상 고려 안 함. 그러니까 이제 전체 남은 거에서는 토탈에서는 이 w를 빼가지고 재기 호출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프라미싱은 앞에서 살펴본 대로 간단하죠. 현재 이 우리가 웨이트하고 토탈이 합해가지고 w보다 크거나 같으면 프라미싱 하죠. 그죠? 만약에 이게 작으면 난 프라미싱 하다고 우리가 분석을 했으니까 이제 거꾸로 하면 되죠. 그죠? 크거나 같을 때 프라미싱, 리턴 트루. 그죠? 그리고 and weight가 w이면, 또는 weight 플러스 wi 플러스 1이 w보다 작거나 같으면, 이 weight에서 weight i 플러스 1 했는 게 이제 이거보다 더 크면, w보다 더 크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이미 이제 배당의 무게를 넘어갔기 때문에 더 이상 담을 수가 없죠. 그러면 이제 난 프라미싱 한 거니까 요 조건을 만족하면 어떻습니까? 프라미싱 한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분석할 때 요것만 잘 분석을 하면 이렇게 프라미싱 함수도 간단해지고, 요 구조는 이제 요 부분만 왼쪽 오른쪽 포함시키고 넘어가느냐, 포함 안 시키고 넘어가느냐, 요것만 고려해 주면 되기 때문에 요런 구조로 풀 수 있는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NW 하고 이제 소문자 W가 이제 주어진 숫자고, 이 W 이렇게 세 개가 주어졌다면 include는 이제 전역 변수로 포함해서 아까 얘기했던 대로 true와 false를 해주면 되고, 처음에 호출할 때 sum of subset의 i는 0부터 시작해주면 되겠죠. 그죠? empty일 때. 그 다음에 weight는 처음에는 아무것도 안 담았으니까 0으로 조개해줬죠. 그 다음에 total은 뭡니까? 모든 wj의 시그마를 해주면 되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터미널 컨디션을 i가 n하고 같은지, 이 터미널 컨디션 부분집합이니까 끝까지 안 가봐도 돼요. 그죠? 공집합도 부분집합이고, 그 다음에 원소가 한 개 있어도 부분집합이기 때문에 첫 번째 노드에서 바로 답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리프노드까지 반드시 가야 되는 거는 아니다 라는 거를 우리가 sum of subset 프로블럼으로 확인해 봤고, 이 만약에 이 스테이트 스페이스 트리의 전체 노드 개수를 카운팅 하려면 1 더하기 2 더하기 2의 2승 더하기 2의 n승 해서 2의 n승 마이너스 1개의 노드 개수가 존재하는데, 프로닝을 통해서 이 모든 노드의 개수를 다 방문하는 건 아니다. 이건 어퍼 바운드일 뿐이고. 자, 그래서 저 엔킨즈 문제도 마찬가지였고, 지금 이 sum of subset 프로블럼도 보면 이제 어퍼 바운드가 2의 n승이라는 걸 알겠어요, 그죠? 이게 어퍼 바운드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로어 바운드는 얼마냐? 이 문제를 단시간으로 풀 수 있느냐? 뭐 n의 100승이라도 좋아요. n의 100승이라도 나오면 이건 폴리노미얼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이게 증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단시간에 풀 수 있는 알고리즘은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았어요. 그런 문제를 우리가 뭐라 그랬죠? NP complete, NP 완전한 문제라 그랬죠, 그죠? 이거는 이제 그 나중에 다시 비대면 강의할 때, 대면 강의할 때 자세히 다루겠지만, 오늘 배운 대부분의 알고리즘들은 안 풀리니까 이게 백트래킹으로 푸는 거예요. 그래서 sum of subset 프로블럼도 NP 완전 문제다. 대표적인 NP 완전 문제입니다.